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측백나무과의 측백나무하고 아주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어려운 편백하고 이 두 나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백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피톤치드죠. 피톤치드가 건강에 좋다 해서 이 편백나무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편백나무하고 히노키는 같은 말입니다. 히노키는 일본 사람들이 편백나무를 히노키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편백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두 나무 똑같은 나무입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이 편백의 목재에서는 레몬의 향기가 나죠. 그래서 레몬의 향기가 나는 측백나무, 이것이 바로 편백나무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이 편백은 아시아 쪽에 많이 살고 있지만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요즘은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 나무가 편백입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 것이 편백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하고 남부지방에서 많이 살고 있고 중부지방에서는 많이 살고 있지 않아서 중부지방에서는 이 편백나무 쉽게 만나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편백입니다. 근데 이 편백을 일본에서는 편백을 히노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편백나무를 히노키다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히노키하고 편백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요 히노키, 우리나라에서 보통 히노키라고 하면 요 편백나무의 목재를 보통 히노키라고 하죠. 보통 요것을 히노키라고 하는데, 요 편백의 목재를 보면은 색깔이 아주 곱습니다. 색깔이 이런 붉은색이 도는 이런 아름다운 갈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무는 편백의 목재는 아주 잘 썩지를 않는다고 하죠. 부패를 하지 않는 나무가 바로 이 편백이기 때문에 이 편백으로 보통 우리들은 습기가 많은 목욕탕에 쓰면 아주 제격입니다. 썩질 않죠. 썩질 않고 튼튼하면서 향기도 좋습니다. 편백의 목재에서는 레몬의 향기가 나며, 요 목재에서 향기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잎이나 줄기에서도 향기가 나는 기름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출하는 기름으로 아주 유용한 향기를 내는 데 쓰고 있죠. 화장품이나 다른 일반 비누나 이런 데에 요 향기를 낼 때 요 편백의 잎이나 줄기 또는 요런 줄기에서 추출하는 기름으로 그 향기를 낼 수 있다 하는 요런 유용한 나무가 바로 편백나무입니다. 근데 이 편백나무는 나무 모양이 참 멋있죠.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곧게 올라갑니다. 줄기가 이렇게 곧게 올라가고, 줄기에 곧게 전봇대처럼 올라가는 요 줄기를 우리들은 원줄기라고 합니다. 원줄기라고 하고, 요 원줄기에서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 요 가지를 원가지라고 하고, 원가지에서 또 이렇게 나오는 작은 가지, 곁가지라고 하죠. 이것을 곁가지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이것을 원줄기를 주지라고 하고, 요 원가지를 원가지를 주간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원줄기를 주간이라고 하고, 원가지를 주지라고 하고, 여기를 측지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측지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설명을 하는 이유가 원줄기가 요 주간이 곧게 전봇대처럼 올라가는데, 요 가지 곁에 나오는 원가지가 수평으로 지면하고 수평으로 이렇게 벌어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편백이죠.
편백인데 거기에 비해서 측백나무를 보면 측백나무는 같은 측백나무과이지만 측백나무는 원줄기가 곱게 서지만은 곱게 전봇대처럼 올라가지만 요 옆에 나오는 가지가 보면은 이렇게 위로 약간 치솟고 있죠. 이렇게 치솟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자라는 것이 측백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편백은 뚜렷하게 원가지가 이렇게 수평으로 벌어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백의 편자는 편평하다, 납작하다 그런 뜻이죠. 납작해서 여기에 잎이 달리는 요것이 잎이 납작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백이라고 하는 것은 측백나무죠. 측백나무가 잎이 편평하다, 편평해서 이렇게 편평한 잎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편백입니다. 편백이고 거기에 비해서 측백은 이 측자는 옆이라는 뜻이죠. 옆에 좌측, 우측 할 때 그 측은 옆이라는 뜻인데 요 나무는 잎이 옆으로 이렇게 펼쳐진다, 쫙 펼쳐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옆으로 측자를 써서 옆으로 잎이 펼쳐지는 측백나무다. 그래서 측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름을 참 짓기가 비슷비슷한 나무에 다른 이름을 붙이기가 참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옛날 사람들 이름 참 잘 지어줬습니다. 잘 지어줘서 요 나무 아주 예쁘고 아주 이게 강하죠. 줄기가 강하면서 튼튼하면서 목재가 튼튼한 나무가 편백인데 이 편백은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암꽃과 숫꽃이 한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암수가 한 그루이다. 암수가 한 그루인데 이렇게 보면 요게 지금 가지입니다. 가지인데 가지의 마지막 가지 요거를 우리 곁가지라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곁가지 한자로는 측지라고 하는데 이런 곁가지 끝부분에 이렇게 꽃이 달리는데 이런 빨간 꽃이 달려있는 요것이 바로 숫꽃 이삭입니다. 숫꽃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숫꽃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데 요 숫꽃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렇게 초록색 부분이 보이는데 이런 동그랗게 커다란 초록색 부분이 보이는 요것을 우리들은 한자로 인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편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요것을 비늘 조각이라고 하죠. 이렇게 인편이 있고 인편이 있고 비늘 조각이 이렇게 있는데 요 가장자리에 보면 요 속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요거 요 인편에 비늘 조각의 속에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요것이 바로 꽃밥입니다. 그래서 요 비늘 조각의 주위에는 4개 내지 5개의 꽃밥을 가지고 있는 요것이 바로 숫꽃 하나, 또 여기도 숫꽃 하나, 여기도 숫꽃 하나, 이렇게 해서 숫꽃들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숫꽃들이 몇 개가 모여서 숫꽃의 이삭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것이 가지의 끝에 숫꽃 이삭이 달린다 하는 이런 모양으로 꽃이 피고 암꽃 이삭은 또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피는데 암꽃 이삭을 보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가지에 이렇게 가지의 끝 부분에 암꽃이 이렇게 달립니다. 암꽃이 이렇게 암꽃 이삭이 달리는데 요 암꽃 이삭은 보면은 요것이 비늘 조각이죠. 여기 이렇게 삼각형 비슷하게 보이는 요 삼각형 비슷하게 보이는 요것이 비늘 조각.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인편이라고 하는 비늘 조각입니다. 여기 인자는 생선의 비늘을 뜻합니다. 생선의 비늘에 편자는 조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선의 비늘 조각 같이 생겼다 해서 비늘 조각이라고 하고 이 비늘 조각은 십자 마주 달리기로 달립니다. 이것을 한자로는 교호 대생이라고 하는데 요 비늘 조각하고 요 비늘 조각은 서로 마주 보면서 십자로 달린다. 여기 요거와 요것은 십자로 이렇게 열십자, 한자의 열십자를 닮아서 십자로 마주 달린다. 그래서 십자대생이라고 하죠. 십자대생이라고 하고 교호대생,
교호 대생으로 달리게 되는 이러한 형태의 암꽃 이삭을 비늘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늘 조각을 가지고 있고, 요 비늘 조각들이 나중에 요 조각 하나하나가 나중에 인편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인편 아니고 실편이라고 하는 열매 조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것이 요거 한 개 한 개가 요거 하나가 실편 하나가 요것이 여기서 인편 하나가 비늘 조각 하나가 나중에 실편 하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요 실편, 요것이 바로 실편, 열매, 우리말로 열매 조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열매 조각이 이렇게 사각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이루게 되는 이러한 열매 조각이 있는데, 열매 조각에는 이렇게 돌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편백이죠. 이것이 편백인데,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한자로 구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솔방울 열매라고 합니다. 솔방울 열매가 이렇게 공처럼, 마치 배구공처럼 보이죠. 배구공처럼 보이는 이러한 공 모양, 구형이라고 하는 공 모양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의 지름이 한 1cm 정도 된다. 그래서 10mm에서 12mm 정도 되는 이런 열매가 이렇게 많이 열리게 되는데, 꽃이 피어 있을 때 이렇게 꽃이 암꽃 이삭이 이렇게 달려 있었던 요것들이 모두 다 열매를 맺게 돼서 이러한 열매들이 다닥다닥 많이 열리게 된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 편백에서는 편백의 가장 큰 특징이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앗의 모양입니다. 요 씨앗을 보면은, 씨앗은 여기에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고 두 개의 씨앗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씨앗이 붙어 있는 옆에 이렇게 요 씨앗에는 이러한 날개가 이렇게 하나가 달려 있죠. 날개가 달려 있고, 요 씨앗에도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는데, 날개의 폭이 좀 좁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열매들의 씨앗에 비해서 날개의 폭이 좁은 이러한 날개는 화백의 날개에 비해서는 아주 좁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편백인데, 오늘 비교가 되는 측백나무는 보면 그 열매의 모양에, 열매의 씨앗의 모양을 보면 씨앗에 날개가 없다, 날개가 달려있지 않은 이러한 형태의 씨앗을 맺게 되는데, 요 열매는 편백은 조금 전에 보았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측백은 편백의 꽃과 마찬가지로 가지의 끝에 이렇게 숫꽃 이삭이 달리게 되고, 숫꽃 이삭에는 이렇게 비늘 조각이 있고, 비늘 조각의 주위에는 이렇게 꽃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가? 이렇게 비늘 주위에 2개에서 8개의 꽃밥이 있는, 이렇게 해서 비늘 조각 옆에 꽃밥이 있는 이러한 숫꽃이 여기가 하나, 또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여러 개의 숫꽃이 모여서 숫꽃 이삭을 이루는 것이 바로 측백입니다. 이것도 측백인데, 암꽃의 모양을 보면 암꽃의 모양도 조금 전에 보았던 편백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암꽃 이삭에는 이렇게 비늘 조각, 아까 말했던 인편이라고 하는 비늘 조각이 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에 또 있어서 8개까지 작은 조각들이 인편, 생선의 비늘 같은 비늘 조각이 8개가 있고, 요 속에는 요렇게 하얗게 보이는 요것이 뭐가 보이는데, 요 조각이 미씨라고 하는, 한자로는 대주라고 하는 미씨가 들어있는 건데, 요 미씨의 숫자가 6개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게 하나, 요쪽 속에 하나, 요 속에 하나, 뒤에도 하나, 또 둘, 셋, 이렇게 6개의 미씨를 가지고 있는데, 요것이 나중에 요 비늘 조각이 나중에
나중에 열매가 되면 요렇게 요거가 되는 거죠. 이러한 열매 조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비늘 조각이 열매 조각으로 변해서 열매, 한자로는 실편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열매 조각이 이렇게 나무에 목질화되어 있는 딱딱한 이러한 열매 조각으로 변하게 된다. 열매 조각으로 변하게 되는데 요 딱딱하게 변하기 전에 어린 열매를 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편백과 마찬가지로 구과라고 하고 솔방울 열매인데 여기에는 돌기가 아주 뚜렷하게 커다랗게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에 있는 그 돌기처럼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측백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편백은 그 돌기의 모양이 이렇게 거의 흔적만 남아 있는 것처럼 뚜렷하지 않은 이러한 돌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편백이고, 이렇게 측백나무는 그 열매 껍질에 있는 솔방울 열매의 열매 껍질에 이런 돌기가 뚜렷하게 커다랗게 나타난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 열매는 다 익게 되면 이렇게 저절로 벌어지죠. 벌어져서 갈라지면서 그 속에 이런 씨앗이 드러나게 되는데, 갈색 씨앗이 드러나는데 그 갈색 씨앗에는 날개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측백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편백은 뚜렷하게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날개가 이렇게 날개가 뚜렷하게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날개는 화백의 날개보다가 요 폭이 좁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편백입니다. 그리고 편백은 아까 설명했듯이 요 잎이 평평하다 그런 뜻이 가지고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측백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잎이 펼쳐지면서 요 잎에는 비늘 잎만 있고 바늘 잎은 없다. 소나무의 잎처럼 끝이 뾰족한 것을 바늘 잎이라고 하는데, 소나무 잎처럼 이렇게 바늘처럼 뾰족한 잎을 침엽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바늘잎이라고 하는데, 여기 편백에서는 그러한 바늘처럼 뾰족한 잎은 없고 비늘잎만 있다. 이 비늘잎이라고 하는 것은 생선의 비늘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잎을 우리들은 비늘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인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엽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바로 요 하얀색의 줄입니다. 흰색 줄을 가지고 있는데, 요 흰색 줄을 우리들은 기공선이라고 합니다. 기공선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기공선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숨구멍줄이라고 하는데, 이런 하얀 선이 뚜렷하게 잎에 이렇게 보입니다. 하얀 선이 요게 잎 뒷면이고 요것은 잎의 겉면입니다. 겉은 이렇게 흰색 선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지만은 뒷면을 보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면서 흰색 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Y자, 영어의 Y자를 닮았다. 이렇게 Y자를 닮았다 하는 이러한 숨구멍줄, 기공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숨구멍줄의 요것은 숨구멍줄은 하얀 요 줄들이 확대를 해서 보면은 요게 구멍이 많이 모여서 줄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구멍이 많은 줄을 이루는데 그 구멍의 역할은 숨을 쉬는 역할을 한다 해서 숨구멍줄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숨구멍줄이라고 하고 한자로 기공선이라고 하는데, 이 모양이 Y자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편백이죠. 편백인데, 이 측백은 보면은 그 흰 줄이 없죠. 흰 줄이 없고 그 흰 줄이 기공선이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측백나무입니다. 이것이 측백나무인데, 보면은 측백나무의 기공선은 이렇게 줄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하얀 점들이 바로 숨구멍들이죠.
이런 숨구멍들이 흩어져서 희미하게 보인다. 숨구멍줄이 희미하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측백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편백은 뚜렷하게 흰 줄이 Y자 모양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 줄기에 나무의 목재가 유용하고 튼튼하고 썩지 않는 것이 바로 편백나무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편백나무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